능력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즉 법관의 판단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취지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법원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힌 이유가 좀 납득이 가는 것 같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 40가지는 크게 재판 개입과 판사 블랙리스트 건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관여해서 처리한 사실이 증명되지가 않으면 양 전 대법원장의 유죄를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신은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 그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급 법관들이 스스로 강제징용 소송권도 지연시켰고 반대하는 판사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직권남용 혐의 증명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즉 연결고리를 찾아내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것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도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고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리고 조윤선 전 수석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도 1심과 2심 직권남용 혐의는 유무죄가 갈렸습니다. 지시했다고 하는 결정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또한 법원이 증거의 증명력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으면 무죄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하여튼 검찰 소환 조사부터 검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칼과 방패 싸움은 이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이 기대고 있는 법원의 후배 판사들이 어떤 판단과 판결을 내릴지가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재판부권이 흐지부지 되고 있는 사안인데 유전무죄, 또 무전유죄 속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도 적용될지, 아니면 법원이 자신들의 권위를 진정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새해 달라지는 정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금연구역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기관은 실내만 금연구역이었는데요. 이제 실내뿐만 아니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10m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건물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면 연기가 창문 틈으로 들어가서 간접 흡연 피해가 생긴다는 지적에 따라 금연구역이 확대된 겁니다. 그렇다면 어린이집 주변 10m 이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자체에서 해당 구역에 금연구역 안내판을 부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실내 휴게 공간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실내에서 흡연이 가능했던 흡연 카페 또한 흡연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앞으로 흡연 카페 영업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해야 하고, 만약 흡연실을 따로 설치할 경우 실내와 완벽히 차단한 뒤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등 관련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지키지 않을 경우 흡연자에게는 각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두 금연구역 모두 제도 안착을 위해 3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4월부터 정식 시행됩니다. 그리고 최근 일반 담배보다 몸에 덜 나쁠 거란 생각에 전자담배 피우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실제 관련형 전자담배 판매 비중은 지난해 10.4%로 지난 2017년보다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금연 광고 최초로 전자담배 중독성을 경고하는 금연 광고를 공개했는데요. 이전까지는 흡연이 비흡연자에게 간접 흡연을 강요하는 흡연 갑질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새롭게 공개된 금연 광고의 주제는 흡연 노예로 전자담배 또한 담배라는 것을 강조하며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 담배값 흡연 경고 그림도 새롭게 바뀌었는데요. 일반 담배값은 경고 그림 수위가 더 높아졌고, 관련형 전자담배에도 압류발 경고 그림이 부착돼 흡연은 질병이라는 것을 효과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우리나라 흡연율은 어떨까요? 성인 흡연율을 살펴보면 2017년까지 꾸준히 감소했는데요.
청소년의 경우 남학생 흡연율은 감소했지만 여학생 흡연율은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금연 계획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사실 금연을 결심해도 혼자의 힘으로 성공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금연을 도와주는 지원 프로그램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성인을 위한 금연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전국 18개 금연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금연 캠프가 있는데요. 중고도 흡연자를 위한 4박 5일 집중 금연 치료와 일반 흡연자를 위한 1박 2일 금연 상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년에 3회까지 금연 치료를 지원해 주는데요. 8에서 12주 병원 금연 프로그램을 통해 금연 상담과 금연 치료 의약품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있는데요. 금연 클리닉을 통해 금연 보조제 제공은 물론 금연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선 때문에 금연지원센터를 방문하기 힘든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바로 찾아가는 금연 서비스입니다. 가까운 금연지원센터에 신청하면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 금연 보조제 제공, 금연 교육 등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활기찬 2019년을 위해 금연 계획 함께 세우는 건 어떨까요? 국가지원 금연 프로그램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금연 길라잡이 홈페이지와 금연 상담 전화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정책 뉴스입니다. 농업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지역 사람들에게 돌봄과 교육,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식품부는 2019년도 신규 사업자를 선정했는데요. 먼저 충북 청주에 위치한 당나무와 종이. 갤러리 안 곳곳에는 한지 공예품들과 나무 숨결이 살아있는 종이들이 가득한데요. 앞으로 이곳에선 지역 청소년들과 당나무 재배부터 닭종이 생산까지의 과정을 함께하며 농업의 가치를 알릴 예정입니다. 또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대안학교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이의 여정을 보면은 이렇게 칠하거나 바르는 구조가 아니라 스미고 번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 농업을 잘 닮아 있죠. 그래서 그런 종이가 만들어지는 그 물, 온도, 바람, 햇빛을 통해서 종이가 만들어진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농업의 가치를 알리려고 하고요. 또 다른 이곳은 세종시의 식초마을 영농조합법인. 이곳에선 지역의 특수학교와 협력해 장애 학생들에게 직업 교육으로서 다양한 농업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일자리 제공, 그리고 치유와 힐링에 주목했습니다. 같이 체험하고 바로 우리 지역에 세종 누리학교, 장애인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케어를 해서 영농 체험, 농업의 어떤 다원적 기능 역할을 그 사람들에게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겠다. 그러한 일로 좀 내 인생을 재밌게 아름답게 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여성 농업인들이 주축이 되어 지역 청소년들에게 농업과 인문학 교육을 하는 강원도 횡성의 횡성 언니네 텃밭, 고령자와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인천 강화의 콩새알, 선배 귀농인들이 농업기술과 농촌 정착을 돕는 전남 곡성의 한꾼의 협동조합 등 총 9개 사업자가 선정됐는데요. 농식품부는 사회적 농업 활동비와 네트워크 구축비, 시설 개선비 등을 지원하고 사회적 농업 협의체의 확대 운영과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앞으로 관련 제도 발굴과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농토피아를 만드는 사회적 농업, 올해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팜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주호입니다. 현재 국내외에서 유입된 물질에다가 중국발 스모그까지 더해져 공기질이 탁한 상태인데요. 내일도 대기 상태는 좋지 않겠습니다.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미세먼지는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당분간은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혹시라도 나서실 때는 황사용 마스크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거기다 전국 곳곳에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불씨 관리에도 꼭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한파가 주춤하면서 주말인 내일도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0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6도까지 오르는 등 종일 영상권에 머물겠고 일요일에도 아침 기온 영하 2도로 큰 추위 걱정은 덜 하셔도 좋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을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남해안과 제주도는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밤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내일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지만 건조함을 해소시키지는 못하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오후까지 구름이 많이 끼겠고 서울과 인천의 아침 기온 0도, 춘천 영하 5도, 수원과 청주 영하 1도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울진과 울릉도에 눈 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강릉 9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부산과 대구 10도, 제주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와 동해상으로는 비 소식이 있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까지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음 주 화요일부터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해 수요일에는 아침 기온 영하 8도까지 떨어지는 등 다시 추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유튜브 KTV 국민방송 채널에 많은 분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홍진호 기자의 건설 현장 공사기간 산정 기준 마련됐다 이런 리포트를 전해드렸는데요. 이병철님께서 현장 중심 정책 시행에 공감한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또 기존 언론에서 다루지 않은 뉴스를 전해줘서 좋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정책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V 대한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